이번 시간에 우리 쿼리 작성하는 작업 순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룹 쿼리와 이제 매개 변수 쿼리요. 자, 그룹 쿼리나 이제 매개 변수 쿼리나 서로 이제 종류는 달라요. 종류는 다른데 우리 작업하는 그 순서가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같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룹 쿼리를 만들거나 매개 변수 쿼리 이런 쿼리를 만들 때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XX 메뉴에 보게 되면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그 만들기로 이제 땅 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쿼리라는 게 있고, 그 쿼리에 보게 되면 우리의 쿼리 디자인이라는 게 있고 쿼리 마법사가 있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쿼리 디자인 요걸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쿼리 디자인이 짜잔하고 뜨면서 화면 오른쪽에 우리 테이블 추가 이제 창이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이 테이블 추가 창에서 우리가 이제 쿼리 만들 때 그때 이제 사용할 그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쿼리라는 걸 만들 때는 무조건 이제 테이블만 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작성해 놓은 그런 이제 쿼리를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이제 쿼리를 만들 수도 있다고요. 그때 이제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룹 쿼리를 만들어라, 매개 변수 쿼리를 만들어라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때 어떤 테이블이나 어떤 쿼리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해서 문제에서 제시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이제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시켜 놓고 우리가 쿼리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테이블이나 쿼리 이런 것들 우리가 먼저 추가시킨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과값에다가 표시하고자 하는 그 필드들 있죠. 그 필드들을 우리가 하단에 이제 그리드 라인에다가 싹 다 이제 다 추가를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룹 쿼리를 만들 때는 우리가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표시 숨기기라고 있고, 그곳에 찾아가게 되면 이제 요약이라는 요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룹으로 묶을 그 필드 있죠. 그 필드를 이제 우리가 묶는 방법으로 이제 지정을 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그 필드를 기준해서 그룹 설정을 해서 그 결과가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읽어보고 어떤 걸로 이제 정렬을 해라 그런 정렬 기준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들만 이제 보여달라 그런 이제 조건이 있으면 이런 것들 우리가 싹 다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정할 거 다 했으면 우리가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이제 결과라고 있고, 그 결과에서 실행 아이콘이 있어요. 이 실행 아이콘을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서 내가 지금까지 만든 그 쿼리를 실행을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만든 그 쿼리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실행한 그 결과랑 문제에서 제시된 그 그림이랑 서로 비교를 해줘요.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특정 필드의 필드명이 다르거나 아니면 형식이 다르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결과가 있을 때는 그런 이제 필드명 같은 것들을 우리가 수정하거나 이제 형식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싹 다 지정해서 문제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다 풀었으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쿼리를 저장하고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이제 매개 변수 쿼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쿼리를 이제 만들 때는 우리 이제 조건 쓰는 그 칸이 따로 있거든요. 그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우리가 매개 변수 그 대화 상자에다가 표시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대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그게 이제 매개 변수 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 작업 순서를 우리가 그냥 글씨로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럼 이제 XX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같이 한번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 저는 08 쿼리 합격 포인트라는 그 XX 파일을 지금 열어놨어요. 자, 지금 제가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작업 순서를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예시로 그냥 한 번씩 그냥 쭉쭉쭉 하고 지나갈 거예요. 해서 굳이 이제 따라 하실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룹 쿼리가 됐든 매개 변수 쿼리가 됐든 그런 것들을 만들 때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홈이다, 만들기다, 외부 데이터다, 데이터베이스 도구다, 도움말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이제 메뉴들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 만들기를 이제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이곳에 보게 되면 나는 이제 쿼리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쿼리라고 있죠. 이 쿼리에 보게 되면 쿼리 마법사라는 게 있고 쿼리 디자인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마법사를 쓸래 안 쓸래 그 차이예요. 그때 우리가 그룹 쿼리가 됐든 매개 변수 쿼리는 전부 다 이제 우리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쿼리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화면 오른쪽에 보면 테이블 추가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때 이 테이블 추가 창에서 우리가 테이블 어떤 특정 테이블을 이제 우리가 선택도 할 수 있고요.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쿼리라고 있죠. 쿼리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쿼리 명이 나왔을 때 이런 쿼리를 가지고 또 다른 쿼리도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쿼리를 이제 생성을 할 때 테이블을 이용할 거냐 쿼리를 이용할 거냐 이런 거는 이제 문제에서 지시사항으로 나옵니다. 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쿼리를 만들 때 어떤 테이블을 이용해라 어떤 쿼리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를 보고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회원이라는 요 테이블이랑 우리 주문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요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쿼리를 이제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추가시키고자 하는 그 테이블이 있을 때 그 테이블 이름 위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싹 다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테이블 추가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눌러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필드다, 테이블이다, 정렬이다, 표시다, 조건이다, 또는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칸들이 쭉쭉쭉 생성이 되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리드 라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이제 회원 테이블도 있고요. 우리 이제 주문이라는 그 테이블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갖다 놨죠. 여기 보게 되면 회원 테이블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필드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문 테이블에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필드가 있죠. 이 중에서 쿼리의 이제 결과값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필드들을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이런 것들 이제 갖다 놓을 때는 우리 문제상에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가 짜잔하고 나오면 그 쿼리를 이제 실행했을 때 그 결과 그림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결과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런 이제 테이블들에서 어떤 필드를 이제 가지고 결과값을 표시할지 그림을 보고 이제 판단해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고객 아이디라는 거 먼저 갖다 놓을게요. 이런 이제 고객 아이디, 이런 필드를 갖다 놓을 때는 우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필드명 위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름도 내가 갖다 놓겠다. 그랬을 때 이름에서 또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름이 그 뒤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주문 테이블에서 내가 이제 수량이라는 걸 내가 이제 갖다 놓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하면 되겠지만 더블 클릭 말고 이 수량이라는 요 필드를 이제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요 하단에 이제 그리드 이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갖다 놔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필드를 이제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갖다 놔도 되는 거고 아니면 해당 필드명 위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필드들을 추가시킬 때는 우리가 더블 클릭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이제 필드 요렇게 이제 세 개 필드를 갖다 놓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 한번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실행시킬 때는 우리 메뉴에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제 결과라고 있고 이곳에 보니까 이제 느낌표 실행이라는 이 아이콘이 있죠.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고객 아이디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고요. 이름도 표시되고 각각 이제 사람들마다 수량도 전부 다 이제 쭉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지금 이곳에 보니까 김철수라는 그 사람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데이터가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이찬영이라는 그 사람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박삼수의 데이터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이제 고객 아이디와 이름하고 수량 이런 것들이 싹 다 이제 표시가 됐다고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서 고객 아이디별로 이런 수량의 이제 합계요. 이런 수량들의 이제 합계를 내가 만약에 보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룹 쿼리라는 걸 이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룹을 지정할 때는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쿼리 디자인에 우리의 표시 숨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요약 아이콘이 있죠. 요걸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요약하고 묶는 방법이다 이렇게 떴죠. 그때 나는 이제 고객 아이디별로 볼 거예요. 그리고 고객 아이디로 내가 묶어도 되는 거고 이름별로 이제 묶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 아이디와 이름은 그냥 묶는 방법 이렇게 놔둘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룹을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수량의 이제 합계를 보겠다 그랬을 때 이 묶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합계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우리가 합계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룹별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합계다, 평균이다, 최소값, 최대값, 개수, 표준 편차, 분산, 처음값, 우리 마지막 값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식으로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리고 얘를 이제 조건으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합계 먼저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합계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방금 한 게 요약을 이제 추가시킨 거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 있죠?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아까는 고객 아이디하고 이름하고 쫙 여러 개가 쫙쫙쫙 떴는데 지금 보니까 각각의 이제 고객 아이디별로 그렇게 이제 묶여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름도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때 각각의 이제 사람들마다 수량의 합계도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다고요. 요게 우리 그룹 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디자인 보기 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갔을 때 지금 요 요약 밑에 보게 되면 정렬은 원래 있었거든요. 이 정렬에서는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보면 오름차순이다, 내림차순이다 이런 것들 이제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결과값을 봤을 때 내가 수량의 합계를 가지고 오름차순에서 내가 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오름차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수량이라는 그 필드에 합계가 이제 나올 때 그 합계 그 값을 기준해서 오름차순에서 이제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조건 쓰는 그 칸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수량, 오름차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실행 아이콘 클릭했더니 우리 수량의 합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오름차순 정렬돼서 이렇게 이제 값들이 표시가 됐어요. 그때 이제 2개짜리, 5개짜리, 7개짜리, 11개, 13개, 17개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쫙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조건도 한번 넣어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때 우리 수량의 합계를 이제 구했을 때 그때 조건 쓰는 칸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조건 쓰는 이 칸에다가 내가 크거나 같다 이제 30 이렇게 이제 쓸 거예요. 그러면 수량의 합계를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그때 30개 이상인 그 데이터만 보여달라 그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또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아까는 뭐 2개짜리, 5개짜리, 7개짜리 그런 것도 전부 다 표시가 됐었는데 30개 이상이다 그 조건을 내가 걸어주니까 수량의 합계가 30개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도 걸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룹 쿼리를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그룹 쿼리만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매개 변수 쿼리 그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매개 변수 쿼리를 이제 만들 때는 우리가 여기 이제 조건 쓰는 그 칸이 따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여기다 이제 조건을 걸어놨죠. 이 조건 쓰는 칸에다가 우리가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름을 이제 입력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매개 변수 쿼리 그거 좀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다가 내가 대괄호를 묶어서 조회할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요 메시지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제가 요것만 이제 추가를 더 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놓고 제가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실행 아이콘 땅 하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매개 변수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떴죠. 지금 여기 메시지에 보니까 조회할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렇게 떴죠. 요 메시지요. 요 메시지가 지금 제가 여기서 대괄호로 묶어서 입력한 그 내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제가 이제 박지수 그렇게 이제 입력해 볼게요. 박지수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우리 쿼리가 이제 실행이 되는데 그때 딱 박지수 그 사람의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보여주죠. 요게 이제 우리 매개 변수 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이렇게 눌러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대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썼더니 우리가 아까 이제 박지수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을 이제 입력해 줬죠.
그러면 내가 아까 그 메시지 창에다가 입력했던 그 내용이 이 조건 쓰는 이 칸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내가 아까 입력했던 박지수, 그게 지금 이 조건 쓰는 이 칸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름이 이제 박지수랑 똑같은 그 사람의 데이터를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박지수의 그 데이터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서 이제 실행 버튼 또 누르고요. 여기다가 이번에는 박삼수 그렇게 이제 입력해볼게요.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입력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 칸에다가 입력한 그 내용이 이 조건 이곳에 이제 박삼수 그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박삼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름이라는 그 필드의 이제 조건에 박삼수가 들어오니까 이름이 이제 박삼수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 버튼 땅 하고 누르면 박삼수 그 사람의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보기를 봤을 때 매개 변수 쿼리를 이제 만드는 거는 요것만 이제 추가로 우리가 더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룹 쿼리나 매개 변수 쿼리 요거의 이제 차이가 이렇게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에다가 쓰냐 안 쓰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 쿼리를 만들 때는 뭐라더라? 우리가 요 시그마 요약 요걸 이제 땅 하고 클릭해서 우리가 요약을 그룹할 그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묶는 방법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쿼리를 만들 때는 우리가 조건 쓰는 그곳에다가 대괄호를 묶어서 그 메시지를 이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면 되더라. 요것만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룹 쿼리를 만들거나 이제 매개 변수 쿼리를 만드는 거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룹 쿼리를 만들 때는 우리가 쿼리 디자인의 표시 숨기게 요약 요걸 이제 땅 하고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그룹으로 이제 묶을 그 필드에서 묶는 방법 요걸로 이제 지정을 하면 되더라. 요거 이제 기억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쿼리 요걸 이제 우리가 만들어 줄 때는 우리가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매개 변수 그 대화 상자에다가 표시할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입력을 해주면 되더라.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돼요.